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지난 5월 23일 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아주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취임한 지 2주밖에 안 된 대통령이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리다니, 이 놀라운 소식을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놀고 자빠졌죠. 진짜 아주 생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발 이 기사가 밤늦게 나왔는데 다음날 24일에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이 거의 다 비슷해요. 기사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들을 다는 우리 개 돼지님들 있죠. 댓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가관이에요.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에 윤석열이 포함이 됐다면 그 이유를 같이 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의 이유는 없어요. 대통령실발 기사에도 이유는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선정됐다로 끝납니다.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언론사가 있는데 바로 미디어 오늘이거든요.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타임지가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한 것은 2004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거 윤석열이 잘해서 명단에 올라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타임지가 윤석열을 왜 100인에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봐야겠죠. 첫 번째, 북한의 핵실험 재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정책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이 도전에 나서게 됐다 라는 게 타임지의 메시지입니다. 아래에도 보시면 윤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두고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지금 뭔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조짐이 조금씩 보이죠. 바이든 방한 후에 IPEF 때문에 중국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실은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워딩을 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중국이 불편하다는데 뭘 이해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주신경상에서 여러 번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만 한다.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중국 저도 싫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1의 산업 반도체 있죠. 우리나라 최전방 산업 아닙니까? 이 반도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과 교역하는 양이 미국과 교역하는 양보다 6배에서 7배 이상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의 주식, 주가시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또는 그 지지자들은 그냥 반중 무슨 감정을 앞세워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이 타임지에서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다라고 규정을 해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이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치유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하느냐? 반페미니스트 수사를 무기화해서 갈등을 부추긴 선거운동 이후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타임즈가 정확히 지적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워딩이면 이거 개망신입니다. 이거 개망신이에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한미 공동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워싱턴 포스트였나?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남성 평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장관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여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뭔 개소리인가요? 아니, 대선 후보 시절에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 여성이라고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건 다 옛날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고 그냥 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은 이번 내각에 대해서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요. 만약 윤석열이 지금 이 기조를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저는 윤석열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한 장관 3명을 다 여성으로 뽑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자신의 시야가 좁았다,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뭔 대통령의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성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은 과감한 거래요. 워딩이 참 웃기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에게 여성들 중에 장관 직전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3명이나 등장을 하면서 여성 장관 3명을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까지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연달아 4명의 여성 인사를 발탁을 해요.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외신 기자 지적 한 반에 자신의 말도 자신의 스탠스도 그냥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지에서도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윤석열을 향해서 반페니스트를 무기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준석, 윤석열 그냥 남성 여성 갈라치기에서 표 얻으려고 했다라는 걸 지금 타임지가 꼬집은 거라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타임지가 뭐라고 하냐.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모두가 윤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한국 갤럽의 4월 초 여론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국정 운영을 잘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55%에 그쳤다. 라고 타임지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세를 다 꿰뚫고 있는 것이죠. 이 타임지의 평가는 반페니스트 여론에 기댄 성평등에 반하는 대통령이라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타임지는 백인 선정 이유를 설명하는 글에 한국의 윤석열은 어떻게 반페니스트 백래시를 이용해 대선에서 이겼나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개망신이죠.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6위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에 새로 삐핀 이 대통령에 대한 타임지의 평가가 이렇게 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며 언론들은 이런 이유들, 내용들을 쏙 빼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명단에 윤석열이 올랐다. 이루고 빨아대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놈들이죠.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워요? 이러고도 윤석열이 막 자랑스럽고 그래요? 외신들도 북한의 핵실험 재개, 한반도의 안보 분위기가 변화될 것을 감지하고 경계하면서 주목하고 있는데 미사일 쏜 다음날 술 퍼먹고 돌아다니는 걸 외신들은 모를까요? 이게 개망신이 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무슨 이런 사진이나 찍히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포토샵이다 이러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 참 가관이죠.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28일 오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국은 들러리, 진짜는 일본. 일본 극우 언론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 이게 뭔가 하고 참 읽기도 싫지만 이 매체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일본 극우는 혐오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일베 극우는 일본 찬양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걸 또 빨아대는 대통령실 지지자들 정말 대단해요. 이대로 쭉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진짜 빨아댈 걸 빨아대야지.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를 볼 때 그 이유들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상 어이가 없었던 에이스였습니다.